네, 안녕하세요. 손품왕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한번 해볼 거냐 하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투자로는 조금 사실 위험하고 리스크가 있는데, 실거주라면,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투자는 아닌데, 실거주는 괜찮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 이렇게 하락을 하는 거면, 투자든 실거주든, 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의견을 냅니다. 그죠? 투자는 아닌데 실거주는 괜찮다. 그런 의견을 내는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들을 할까를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게 서울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말씀드릴 건데, 이게 서울의 매매 지수랑 전세 지수입니다. 예, 지금 보시면 어떤 생각 드세요? 예, 이 빨간색 전세 지수는 보시면은 1986년도부터거든요. 예, 1986년도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 1986년도부터 전세는 거의 이런 1998년에 이런 위기, 경제 위기 이런 것들, 여기 이제 카드 사태, 요런 것들 위기 말고는 위기는 보시면 매매 꺼볼게요. 전세는 보시면 거의 그냥 이렇게 꾸준히 상승합니다. 그죠? 거의 위기 같은 경우 아니고서는 거의 꾸준히 상승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매매 가격이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죠? 보시면은 매매 가격 하락장으로 들어가서 매매가 하락을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전세는 꾸준히 하락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예. 이제 사실 요때 아까 카드 사태도 있었지만 어떤 경우냐면 요때 어떤 경우냐면 서울에 요 당시에 입주 물량이 엄청날 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때 신도시 1기 신도시도 들어오고 경기도 1기 신도시도 들어오고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사실 요런 때 아니면 요때 1998년에 경제 위기가 있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면 전세라는 거는 거의 잘 빠지지가 않습니다. 예, 전세는 빠지기가 힘들어요. 정말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은 입주장 같은 게 엄청나게 치지 않으면 매매랑 전세는 또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전세는 이렇게 잘 빠지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매매 가격이 하락을 하더라도 무슨 얘기죠? 매매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전세 가격은 꾸준히 오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전세를 살든 월세를 살든 계속 그 거주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월세 가격이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 그죠? 월세 가격이 지금 사실 전세 가격보다 월세로 많이들 전환을 하시고 있고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대출해서 차라리 전세 내는 것보다 지금 월세 내는 게 더 거주 비용이 싸다. 이런 타이밍이 돼서 또 월세로 꾸준히 전세보다는 월세를 꾸준히 이동을 하셨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은행 입장에서는 전세로 대출을 많이 해줘야 수익이 더 늘어납니다. 영업이익이 그렇겠죠. 월세보다 은행은 전세를 더 선호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사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전세 대출 금리를 또 낮춥니다. 예. 그래서 그럼 또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또 전세 이렇게 되면 월세 사는 것보다 전세가 낫겠네 해서 결국에 또 전세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동안 월세 이자가 낮다고 해서 월세로 가셨던 분들은 또 은행의 전세 금리가 낮아지면서 그때 차라리 조금만 더 기다렸다 전세할 걸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은 어쨌든 자기들의 영업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움직일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주 비용 때문에 매매가가 하락을 하는 하락장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내가 월세를 100만 원, 200만 원씩 내야 되는 그 거주 비용들은 계속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내가 투자가 아니라 실거주자라면 이때부터 실거주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이제 초등학교 가서 중학교 갈 때까지는 이 동네에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그죠? 중학교 가서도 이 동네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거의 한 10년이잖아요. 그죠? 10년인 기간 동안 매매를 하지 않고 계속 거주 비용 그런 것들을 전세금을 올려주고 월세금을 올려주면서 사는 것보다 그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서 내 집 마련을 해서 꾸준히 이런 식으로 10년 동안 이렇게 산다면 결국에 내가 살 때보다는 사실 비슷하다, 이렇게 가격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마음 편하게 살았고 거주 비용을 이 중간에 중간에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되면서 이사비나 그런 전월세를 살면서 그 거주 비용들을
어떻게 보면은 절약할 수 있는 것들까지 생각을 해보면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거주면 뭐 웬만큼 버티면 다 내가 샀던 가격들보다 웬만큼 뭐 심지어 안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정말 내가 상승장 꼭대기에 들어가서 정말 안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주 비용들이나 내가 내 집에서 살면서의 그런 행복감은 사실 그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심지어 이렇게 정말 안 좋은 하락 상승장의 꼭대기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주 비용들을 생각하면 실거주로는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때 사실 정말 내가 꼭대기에 물린다고 하더라도 마음은 쓰리겠지만, 그죠? 마음은 이 기간 동안 마음은 쓰리겠지만 실제로 내가 실거주니까 올해 이때까지 버틴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거주 비용 플러스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다 감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투자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투자는 이때 들어갔다고 하면 얼마나 속쓰리겠습니까? 그죠? 내가 실제로 사는 것도 아니고 계속 팔고 싶을 거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겪을 건데 실거주라고 생각하신다면 내가 올해 이 지역에 살 거라는 실거주라고 생각하시면 거주 비용이라는 게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거는 어쨌든 필수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 집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는 필수제이기 때문에 그 거주 비용까지 같이 생각하신다면 이라는 조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는 아닌데 실거주라면 고려해 볼 만하다는 게 그 거주 비용이라는 것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의견이 이제 실제로 구분해서 갈린다는 거죠. 이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실제로 뭐냐면 M1 통화량 대비 통화량이랑 전세 가격이거든요. 전세 가격 지수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돈이 많이 풀릴수록 전세 가격은 거의 동일하게 전세 가격은 많이 빠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만큼 돈이 급격하게 많이 풀렸기 때문에 전세 가격 지수도 이만큼 변수가 뭐다? 입주 물량이 미친 듯이 이렇게 많지 않는 이상, 전세 가격은 꾸준히 지금 상황에서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더더욱 그런, 예를 들어서 서울의 상승을 얘기하시거나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해야 된다는 이유가 아마 그 배경이 깔려 있는 겁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오늘은 왜 실거주와 투자의 판단의 근거가 갈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조금 정리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